예, 여러분과 함께 꿈에 관해서 신비로운 그 꿈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의 몽 전문가이자 한문학 박사고 현재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꿈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꿈에 관한 정의를 아주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잠깐 하나 보시죠. 요게 제가 중국에 한번 갔더니 동파 문자라고 해서 꿈을 갖다가 이렇게 상형 문자로 이렇게 동파 문자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잘 보면은 요게 침상이에요. 침상. 침상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뽀로록 하고 뭐 올라가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사람이 자고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달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주로 이렇게 밤에 우리 사람이 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시족의 그 동파 문자에서는 요걸 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꿈에 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적에 그래도 일단 국어사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에 대한 그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국어사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생시와 마찬가지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자면서 꿈에 뭐 보고 듣고 뭐 이런 걸 꾸는 걸 갖다가 꿈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다. 또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다.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달았는데 요 희망이나 이상을 나타낼 적에는 우리의 그 꿈을 키워나가자. 허무한 기대나 생각할 적에는 야, 꿈 깨라. 이런 말을 써요. 또 현실을 떠난 듯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를 일찍에 신혼의 단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 지금 꿈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에는 우리가 뭐 잠자면서 보고 듣는 거라고 하면서 심리적 현상이다. 희망이나 이상이다. 꿈 깨라. 뭐 허무한 기대나 생각, 또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살펴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꿈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의적인 꿈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것은 그 미래를 예지해 준다. 이러한 기능이 여기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꿈의 세계는 미신의 세계가 아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을 사르는 정신과학의 세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세계는 미신이 아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을 다루는 정신과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능력으로 텔레파시나 초능력 같은 우리 세계를 얘기하는데 꿈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해보면은 바람이 있어가지고
아, 공기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의 세계가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세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직감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직감의 세계에서 우리 꿈의 세계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지적 꿈의 세계가 제일 중요한데 사전적인 언급에서는 그 말이 좀 생략되어 있고 이러한 꿈의 세계가 미신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신과학의 세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꿈에 보게 되면은 우리말의 그 꿈이라는 그 말 속에는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우리 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는 동적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적 목적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을 신다, 춤을 추다. 동적 목적어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춤추다라는 춤을 추다, 신을 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다, 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꾸다라는 말의 의미도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꿈을 꾸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꿈에는 꾸다라는 말 속에는 생각하고 좀 사고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꿈을 꾼다, 꿈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고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근데 그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꿈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꿈을 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꿈을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보다. 일본어로 이걸 하게 되면은 유메오 미루. 일본 표현으로는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꿈을 유메오 미루. 꿈을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역시 꿈에는 그 보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죠. 시각적인 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꿈을 보다가 아니라 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꾸다라는 말 속에는 생각하고 사고한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 꿈은 시각적인 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체험 해보셨을 겁니다. 꿈이라는 게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꿈에서 어떠한 그 소리가 들리든지 어떠한 그 맛을 느껴보든지 어떠한 촉감을 느끼든지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꾼다. 꿈을 통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꿈에 관해서 좀 제가 꿈을 연구하면서도 좀 섭섭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갖다가 미신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꿈의 세계는 미신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이 발현되는 정신과학의 세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꿈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 세계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뇌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정신 능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지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하거나 주변의 위험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일깨워 주거나 불안이나 소망의 잠재적인 심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꿈속에서 영적 능력이 극대화돼서
창의적인 발견이나 발명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는 꿈은 이렇게 소망의 표현이다. 이러한 우리 꿈을 통해서 잠재적인 그 소망이 표출된다라고 이렇게 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에 본 내 고향. 요거는 어떻습니까? 꿈에 가고 고향에 가고 싶으니까 현실의 그러한 욕망이 꿈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는 우리의 어떠한 바람이 꿈을 통해 표출된다. 이것이 이제 그 꿈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 나는 꿈을 잘 안 꾼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적에는 예지적 꿈을 잘 안 꾼다. 또는 이러한 불안이나 소망 심리를 잘 안 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창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잘 꿈을 통해서 못한다. 그래서 꿈을 안 꾼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예지적, 심리적, 창의적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 꿈을 펼쳐라.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을 펼쳐라. 내 이상을 펼쳐라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꿈에 본 내 고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소망이 표출되기도 해요. 또 당신은 꿈을 믿습니까? 나 꿈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때는 예지적인 꿈의 세계를 또 있다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떠한 창의적인 이러한 기능이 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꿈 깨라 하면은 모두가 꿈이로다. 어떠한 허망성, 꿈에는 이런 허망성이고 우리가 잘 아는 고사인 일장춘몽, 한바탕의 긴 꿈이다, 본 꿈이다. 이렇게 우리 그 꿈이라는 말은 다이어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꿈에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말의 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지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상, 뭐 소망, 창의적인 거, 허망성인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꿈에 관한 정의가 마치 그 코끼리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 보고서 코끼리는 기다란 동물이야.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엉덩이 보고 코끼리는 넓고 평평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코끼리를 갖다가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보고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꿈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꿈은 무지개다.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무지개는 뭐 과학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지개가 눈에 보이듯이 엄연히 꿈의 세계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있으면서 다층적이고 다원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신비하게 여겨요. 저는 꿈의 세계를 비유하는 가장 좋은 말이 꿈은 무지개다. 꿈은 신비하게 우리 인간에게 비춰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듯이 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꿈이 존재하고 있다. 심리적인 꿈, 예지적인 꿈,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주는 꿈,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꿈, 허망성의 꿈, 또는 인간 생활에서 거짓으로 지어낸 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꿈은 거대한 다층의 피라미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꿈이라는 게 이렇게 다층의 피라미드라고 정의한다면
피라미드가 여러 층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꿈의 세계가 피라미드에서 거대한 피라미드에 비유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꿈의 세계라고 할 수, 예지적 꿈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지적 꿈의 세계. 그래서 가장 우리가 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지적 꿈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예지적인 꿈의 세계야말로 우리 인간이 꿈에 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피라미드라고 봤을 적에 거대한 피라미드의 모양을 갖다가 봤을 적에 다층으로 있지만은 가장 밑바닥에 두텁게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예지적 꿈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태몽은 우리 이 인생의 장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몽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 행동 특성, 성격, 장래의 직업운 등이 태몽 속에 압축돼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지적인 꿈의 세계죠. 또 대표적인 게 로또 복권 당첨. 여러분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좋은 꿈을 꿨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좋은 꿈 꾸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은 그 우연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좋은 꿈 꾸고 로또 복권에 된 사람 이렇게 다 모으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안 좋은 꿈을 꾸고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꿈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꿈에는 그런 미래를 예지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지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태몽이 그렇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훌륭한 위인이나 저명인사들 보면은 하나같이 태몽이 좋습니다. 뭐 용꿈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호랑이 꿈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릇이 큰 것을 태몽에서 벌써 나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또 꿈을 보면 꿈이 밝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아주 좋아요. 불꿈은 이렇게 일어나는 의미가 있고 맑은 물 꿈은 좋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재물의 상징도 가능하고 똥이나 오줌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똥이나 오줌을 삭혀가지고 거름으로 썼으니까 똥이나 오줌이 재물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꿈을 보면은 이런 예의적인 게 맞아요. 생각해 보시죠. 뒷집 할머니, 앞집 아저씨한테 한번 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글쎄 꿈은 꿈꾸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우리는 꿈에 예의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보게 되면 주로 심리 표출, 억눌린 잠재의식에서 자신의 바라는 소망이 꿈으로 표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꿈의 세계는 예지적인 꿈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꿈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비유하기를 꿈의 세계는 육감에서 나아가 제7감의 뇌로 느끼고 보는 정신능력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꿈의 세계는 육감에서 나아가 제7감의 세계이다. 자, 요 말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꿈의 세계는 육감에 나아가 7감의 뇌로 느끼는 정신의 세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꿈의 세계가 육감에서 나가서 칠감의 뇌로 느끼는 정신 능력의 세계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자, 오감이 뭘까요? 이 불교적으로 색성, 향, 미, 촉. 자, 오감은 색. 뭡니까? 보는 거죠. 성. 귀에 듣는 겁니다. 향. 향기 맡는 거네요. 미. 맛. 촉.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 자, 그러면 육감이 나아가서 육감이 있습니다. 육감. 자, 육감인데 이 육감을 갖다가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요렇게 쓰면 육감이라는 게 요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요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육감. 고기 육자를 썼는데 요 앞에 육감은 야, 저 여자는 참 육감적이야. 요거는 고기 육자를 씁니다. 이렇게 말할 적에는 육감적이다. 뭐 관능적으로 뭐 섹시 할 적에 육감적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육감이라고 쓸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5번째 감각이 아닌 6번째 감각이에요. 그럼 이때 육감은 뭐냐? 이 육감은 이렇게 씁니다. 육감은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감각이다. 육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 느끼는 오감이 있다. 나아가 육감이 있다. 육감은 이때는 6육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느끼는 감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거나 듣거나 뭐 하지 않아도 남편이 바람핀다는 걸 압니다. 자, 어떻게 알죠? 예, 바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마음으로.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해요. 집에 올 때 여느 때하고 달리 뭐 꽃을 사들고 오거나 뭐 빵을 사들고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바람 피고 와서 아내한테 미안한지 꽃 사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알 수 있죠. 꼭 어떻게 뭐 봐야만 합니까? 마음으로 느껴서 아는 거죠. 이게 육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여성분들이 육감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바람 펴도 귀신같이 안 됩니다. 그 아는 능력이 바로 마음으로 알아채 육감이죠. 그런데 이 육감 말고 더 무시하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제 칠감의 세계예요. 칠감의 세계. 칠감의 세계는 바로 꿈의 세계입니다. 이건 진짜로 이런 얘기하면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사는 남편이나 아내는 피곤할 겁니다. 글쎄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보고 당신 요즘 바람 피우지? 어이 뭔 소리야? 나 바람 안 펴.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꿈에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는데? 당신이 어떤 남자하고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그런데 실제로 이 바람 피는 남자가 모텔에 다른 여자랑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남편이 신기하니까 에이 나는 간 적 없어.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 꿈에 봤다는 거야. 꿈에 당신이 하는 거 봤다는데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이 있습니다. 꿈에 본 그대로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아내가 꿈에서 봤다. 또는 아내가 압니다. 이렇게 남편이 어떠한 이제 꿈에 뭐 새로운
예쁜 꽃을 갖다가 이렇게 따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꽃을 갖다가 꺾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과일을 갖다가 가져오거나 상징적으로 새로운 여자가 생겨난, 여자의 경우라면은 구렁이가 몸에 감겨들거나 호랑이가 이렇게 덮치거나 이러면 이제 이성의 남성이 다가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 아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보거나 들으면은 바람 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마음으로 느끼는 육감의 세계가 있고 안 하던 짓을 하든지 뭐 좀 뭔가 이상해, 수상해. 그 육감인데 칠감의 세계는 꿈으로 남편이 바람 핀다는 거를 꿈에 보여주거나 꿈에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요게 칠감의 정신세계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거는 꿈꾸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데 요게 꿈꾸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꿈꾸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이 꿈꾸는 능력, 쉽게 말씀드리면 꿈꾸는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당연합니까? 누구는 노래를 잘 불러요. 이미자 씨 노래 잘 부르죠. 황용조 선수는 이거 잘해요. 달리기, 마라톤 잘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이미자 씨처럼 노래를 잘 부르든지 황용조 선수처럼 이거 달리기 잘할 수 없습니다. 황용조 선수는 심장이 튼튼합니다. 우리 그 박지성 선수도 뭐라고 합니까? 뭐 산소 탱크? 그렇죠? 산소 탱크.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아마 몰라도 심장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그 90분을 갖다가 뛰어도 튼튼할 정도니까 뛰고 다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좀 빨리 뛰는 거는 고사하고 걷지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친구 중에 이렇게 심장이 좀 이렇게 좀 이상이 있어서 그 친구하고 가다 보면 우리는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 그 친구는 저기 뒤에서 야, 좀 천천히 가. 그래요. 심장이 튼튼지 못해서 좀 이렇게 휙휙 빨리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따라 육체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정신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그 원시인 시대에는 이런 게 더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 영적인 초능력이나 이런 게. 왜 지금 텔레파시 얘기하죠? 이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의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아들에게 아무런 징조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죠?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럴 적에 자식에게 뭔가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텔레파시나 이런 게 좀 전달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내 어머니가 운명하시는데 아들이 편안하게 잠잤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꿈꾸는 능력의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게 꿈꾸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꿈꾸는 능력은 좀 유전적인 요소에 기인합니다. 유전적인 요소에 기인해요. 저도 좀 예지적 꿈을 갖다 상당히 잘 꾸는데 어릴 때 우리 그 어머님이 이렇게 꿈꾸는 예지적 능력이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 삼형제인데 집합을 시켜요. 어릴 적에. 야, 너희들 조심해라. 어머니 왜요? 꿈이 안 좋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그런 얘기 들은 며칠 있다가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 뽑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뽑기가 뭐냐? 이게 설탕물 녹여가지고 거북선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물고기 만들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막내 동생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놈이 가까이 본다고 밀쳐가지고 그 펄펄 끓는 설탕물이 이 동생의 왼쪽 팔목을 여름철에 덮었었어요. 이건 화상도 뜨거운 물 화상이 아니라 펄펄 끓는 설탕물이 덮어쓴 화상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런가? 어머니 꿈에 뭐가 이게 있었나? 또 한 번 어머님이 또 집합시켜 놓고 조심해라. 꿈이 안 좋아. 그랬는데 그 뭡니까? 며칠 후에 아버님이 사다리에서 일하시는데 이게 사다리가 요런 사다리예요. 이렇게 양쪽 옆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사다리. 아버님은 요 위에서 일하시고 저하고 동생은 이렇게 사다리 옆에서 붙잡고 있어야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괜찮으니까 장난치다가 이 사다리가 요렇게 확 무너졌어요. 아버님이 여기 발이 껴가지고 허공에서 그냥 이렇게 굴러 떨어지니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이 팔목이 뭐 부러졌죠. 야, 신기하다. 어머님이 꿈꾼 게 이게 우연이냐? 어떤 예지적인 거냐? 좀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예지적 꿈을 잘 꿨듯이 저도 이런 예지적 꿈을 좀 잘 꿉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송강정철이 꿈을 좀 잘 꿨습니다. 그 아들 정홍명이라고 아들도 예지적 꿈을 잘 꿔요. 또 지복유설을 진 그 이수강, 그 지복유설의 목매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꿈에 관한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을 실어놨습니다. 그 이수강의 아들 이민구도 역시 예지적 꿈을 잘 꿉니다. 이렇게 꿈꾸는 거는 개인 능력차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소로 많이 물려받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하자면 이 공간 지각 능력, 추리력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 꿈을 좀 잘 꿉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어린애가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공간 지각력, 추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꿈을 좀 잘 꿔요. 좀 달리 말하면 꿈이 적은 자는 어리석다란 말이 있습니다. 꿈을 잘 못 꾼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노래 못 부르는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좀 드물죠. 나는 꿈을 잘 못 꿔, 안 꿔. 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 얘기 막 해요. 나는 달리기 잘 못해.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꿈을 못 꿔는 나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인 꿈을 잘 못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럼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정신 능력이 활동에 일어나서 앞으로 일어날 예지하고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주고 창의적인 발명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게 꿈의 세계거든요. 꿈의 세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매몽이라고 나옵니다. 매몽. 어제 이렇게 신문 기사에 하나 소개됐는데요. 한고은 씨가 자기 그 여동생의 탐험 꿈을 갖다 대신 꿔줬다. 그래서 꿈에 뭐 노란 그 보고를 받는 걸 싫다고 그랬더니 해태상 모양의 무슨 걸 줘서 그 강아지 개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받는 꿈을 꿨다. 이렇게 탐험을 갖다가 대신 꿔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뭐 탐험을 갖다가 대신 꿔줬다고. 대신 꿔주는 게 가능하죠. 아이, 늙은 시어머니가 탐험꾼 꿨다고 나이 많은 시애미가 애를 낳습니까? 못 낳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남의 꿈을 갖다 이렇게 대신 꿔주기도 한 거거든요.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뭐 친지, 더 나아가서 국가적 사회적인 이러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우리 선인 중에 유성룡은
경복궁이 불타는 꿈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변 사람을 대신 꿔줍니다. 근데 이때도 신기하게도 시어머니, 나이 든 시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지만 본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며느리, 시집간 딸, 이웃집에서 놀러온 새댁, 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현실에서 그 꿈 얘기를 이웃집 새댁이 듣고서 아유 그거 내가 살게요 하면서 돈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뭐 하다못해 귤이라도 한 박스 주면서 한 박스 안 줘도 돼요. 귤 5개 줘도 돼요. 1개 줘도 되고 주면서 이거 내가 꿈고를 할게요. 이래서 꿈을 사고 파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걸 매몽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꿈을 갖다가 산 사람에게 꿈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꿈꾸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몽이라는 존재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자신이나 주변 일을 꾸지만 꿈을 못 꾸는 사람은 좀 속된 말로 좀 빈대 붙어서 남의 잘 꾸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